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소송에 감사에 지금 많은 후속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밝혀내려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피격된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는 프레임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측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밝혀내려는 겁니다. 네,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인데요. 북한에 표류된 걸 확인을 하고 대통령 보고도 들어갔는데 당시에 왜 조치가 없었냐는 겁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사건을 간략히 일자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건은 9월 22일 밤에 발생을 했고요. 이틀 뒤 국방부는 관련 사건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뒤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톤을 낮췄습니다. 이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원론적 차원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공개가 됐고요. 이후에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월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시청자분의 질문은 사건 발생 9월 22일 바로 직전 상황에 대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청와대에서는 21일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구조를 요청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조치가 없었는데요. 한 신문은 북한 특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자산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북한의 사살 움직임을 포착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밝혀내려는 건 이제 또 다른 걸 보면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 발표를 누가 결정했냐 이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당시 청와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일자별로 흐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선 월북이란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살펴보면요. 9월 24일 국방부 첫 공식 브리핑 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에서는 이렇게 브리핑을 한 뒤에 추가 설명을 하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해경은 중간 수사 발표와 기자간담회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 월북한 것으로 본다면서 줄곧 월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24일 이전에 누군가 월북 프레임을 만들고 군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권이 바뀐 뒤에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의 입장이 만행을 규탄하는 것에서 공동조사로 갑자기 수그러든 2020년 9월 27일 발표 내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른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국가안보실이 처음 등장하면서 9월 24일 이전 월북 프레임도 국가안보실에서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여권에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요. 월북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해경 관계자가 양심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하 의원이 오늘 공개한 건데 해경 관계자가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자신의 의원실로 찾아와 양심 선언을 했다는 건데요. 하 의원은 이 관계자가 수사 전부터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면서 짜맞추기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인데 당시 안보실장은 이제 서훈,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이 진상을 밝히는 데는 어떻게든 이 핵심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훈 실장 밑에 안보와 국방을 담당하는 1차장이 있고 또 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이 있는데요. 서 전 실장이 총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도 열렸었는데 이 회의를 주재한 것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도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내린 지침 때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정당한 조사를 못하고 월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면서 서훈 전 실장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죠.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소를 하는데요. 이대준 씨가 숨지기 전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서 전 실장에게 연락도 한번 취해봤는데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이제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로 보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보낸 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되더라도 받은 국방부 쪽에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것도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당시 관련 지시와 보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나 해경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지침을 다시 문서로 정리했다면 그 부분은 확보가 가능할 텐데 현재 대통령실이 파악하기로는 공식 문건 한두 개 외에는 특별한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 뭐 감사원이 감사를 하더라도 기록물을 못 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영장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록물을 못 보게 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